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있을까 봐 혹시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하면서 다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데 이상하게 나만 체중 감량이 안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대사증후군 개선,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이점이 많은데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고 실제로 주변에도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요즘에 식단 코칭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지 많이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같은 어려움 겪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실패하는 분들이 겪는 제일 큰 한 가지 문제점은요, 바로 섭식 시간, 즉 먹는 시간입니다. 단식 시간보다 먹는 시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실 16시간 정도 단식을 유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지력을 갖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통제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제력으로 나를 억제하고 의지로 식단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력은 바닥나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력은 무한하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력을 끌어내서 하는 단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단식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먹는 시간에 잘 먹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유리한 진짜 의미는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호르몬 정상화에 따른 대사 정상화에 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즉 저장된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 분비가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 속에 집어넣고 세포 속에 들어가도 혈당이 높으면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서 지방 분해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을 저장하고 꺼내 쓰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단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면 우리는 비로소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초점을 단식 시간에만 두고 먹는 시간에는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먹는 시간에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 저칼로리로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먹을 경우에 초반에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체중 감량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길게 왔을 때는 결국에 체중 감량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대사가 무너지면서 대사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양을 줄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2주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기력이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서 더운 날씨에도 혼자 긴팔을 입고 다니고요. 심한 분들은 움직임이 느려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갑상선이나 생리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저도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증상들인데요.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안셀키스 박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실험을 한 연구 결과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그 의사 집단이 되게 체계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체중 감량을 측정을 했는데 절대 계산만큼 감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나고 다시 예전만큼 먹었더니 이전보다 훨씬 뚱뚱해졌습니다.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면 대사저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단식을 했을 때 최대 4일까지는 물만 마셔도 대사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단식을 하는 기간에 오히려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대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먹는 시간에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거는 몸이 단식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사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굶는 것과 단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헐적 단식으로 난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칼로리로 드실 게 아니라 키토제닉 식단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키토제닉 식단은 먹을 때도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랑 결합했을 때 진짜 한 3배 정도는 빨리 감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식단에서 추구하는 게 먹는 양을 줄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완전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다음번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들어오셔서 키토제닉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을 뒤바꾸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계산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체중은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몸이 진짜 자꾸 이상해지더라고요. 자꾸 힘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게 되고 추위를 너무 많이 느껴서 여름에 반팔 반바지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긴팔 아니면 최소한 7부를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갑상선 저하 진단도 받게 되고 생리도 끊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를 할 때는 진짜 더 괴로웠는데요. 그렇게 몇 달을 잘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술만 마시면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술 마시고 이성의 끈이 놓아졌을 때 폭식을 반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저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만에 이전보다 더 뚱뚱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요요가 와서 전보다 더 뚱뚱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에서 벗어나서 호르몬과 대사의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하게 하는 키토 단식이라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나서 되게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성공해서 14kg 감량을 했거든요. 물론 유지도 계속 잘하고 있고요. 제가 14kg 감량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